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LG화학의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러한 거대 기업이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다니머의 앞으로 좀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니머의 CEO라면 최근에 지금 다니머가 참석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배경이 어떤 CEO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니머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요 며칠간 좀 빠졌죠. 좀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형주, 대형주 뭐 가릴 거 없이 나스닥, 그 다음에 뭐 러셀, 그 다음에 어디였죠? S&P 500 뭐 다 안 좋았죠? 예. 안 좋아서 좀 프리마켓부터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오면 한 몇백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주 가볍게 그냥 이렇게 싹 말아 올려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싹 이렇게 참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락이 오고 뭐 그러죠.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저는 제 목표가가 오면 그때 무조건 살 생각이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목표는 한 장 정도를 가지고 와서 의미 있는 정도의 수량을 매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LG화학 쪽의 어떤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사의 지분 10%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친환경 뭐 회사의 이름이 이너보틀이라는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장품 용기에 이렇게 용기 안에 보면 또 하나의 용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쓰면 쓸수록 이렇게 수축이 되어서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화장품이 원래 이렇게 다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면 안에 있는 화장품을 거의 다 쓸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보시면 한 2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이 회사는 한 200억 정도 시총이 되나 봐요. 거기 10%니까 20억 정도 그렇게 지분 획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 탄성 이너셀이란 기술이고 이걸로 이제 용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노보틀의 기술은 화장품 산업의 친환경화를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사실 뭐 기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억 병의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가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13% 미만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내용물이 묻은 플라스틱 통은 다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13% 미만으로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화장품 용기도 결국은 친환경 용기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환경 용기라고 하는 20억을 LG화학이 투자한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 용기 자체가 썩거나 아니면 생분해가 되거나 이런 하이엔드가 아니고요. 용기 안에 요렇게 이너 용기 자체가 그냥 쪼그라드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기술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와 진짜 대박인데 막 이런 기술이 있어요, 막 이런.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거 뭐 그냥 이거 풍선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20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친환경 용기라든지 그런 게 기술력으로 좀 이렇게 실현되기가 어렵고 그런 회사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이런 회사에도 20억을 투자를 한 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개인 생각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LG화학이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친환경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아직까지는 본연의 사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본 사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 화학 자체가 매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의 친환경을 만약에 내재화해서 뭐 부문을 두거나 팀을 두게 되면 일단은 보세요. 친환경과 석유화학은 개발 환경이 다르죠. 생산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력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대 기업들은 차라리 회사를 M&A를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지분 취득을 해서 그러면 지분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경영진과 미팅도 훨씬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고 뭐 공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자가 되어서 사업을 좀 들여본 다음에 사업이 좋을 경우는 향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보기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좀 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방향성은 친환경 기업 쪽으로 기존 거대 기업들의 조인트 벤처나 지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배터리 회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 회사는 뭐죠? 지금 수요보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우리 향으로 우리 쪽에만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을 해주는 조인트 벤처를 그냥 설립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든 배터리 회사를 다시 다 세우기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화학 쪽에도 그러니까 배터리도 화학이고 이쪽도 화학이죠. 친환경 기업 쪽으로 기존 거대 기업들의 조인트 벤처나 지분 투자가 저는 수년 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 있고 개인의 그냥 생각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항상 어떤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상상력이. 자, 이 기업이 산업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스스로 탐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오늘 아마 기사가 떴을 거예요. CJS 시큐리티란 증권이라는 작은 회사에 뭐 지금 다니멀 사이언티픽이 뭐 참석을 했다라고 뭐 지금 기사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CJS 시큐리티 증권 요 회사는 뭐냐면 뭐 작은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연구 범위 부족이나 사업의 중대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식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좀 소규모 증권 회사인데 그러니까 스몰캡 회사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그 스몰캡 회사들이 예를 들면 신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로드쇼 여기 보시면 로드쇼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드쇼 같은 걸 해서 파이프라인 투자자들 아니 사모펀드로부터 어떤 투자를 받게끔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회사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다니머 사이언티픽이 1Q 어닝콜 때도 이 회사가 참석을 했고요. 자꾸 이렇게 거리를 터두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머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스몰캡 회사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커 나가야겠죠. 계속 이 6월 말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니머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키반트 플라스틱 재활용 스포트라이트 여기 뭐 이렇게 어떤 그 저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산업 전시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죠. 자꾸 이런 쪽에 산업 전시전에 참석을 하고 이런 그 시큐리티 쪽에도 참석해서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컨퍼런스 하고 이런 이유가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가격 경쟁력을 결국 확보를 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됩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생산 단가를 낮춰야 이 가격 경쟁력 확보가 되는 거죠.
즉 공장 증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머가 지금 단계에서 유상증자나 지분 투자 혹은 대규모 어떤 캐피탈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막 상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분 투자를 받아야 되고 유상증자를 계속 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CEO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면 주주들 마음이 이제 좀 풀리죠. 예, 풀리고 이 회사가 계속 또 성장을 하나 보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 투자자들, 사모펀드들 뭐 이런 쪽에 투자자들 쪽에 로드쇼를 나갔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어떤 그 증권을 발행해서 싸게 넘겨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값을 받고 아니 비싼 값을 받고 신주 발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다니머의 지금 이러한 어떤 횡보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 회사도 유상증자가 필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물론 지금 뭐 자료에는 현재 가진 자본력을 가지고도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유상증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상증자가 나올 때 좋은 시그널이냐 나쁜 시그널이냐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저번에 이제 뭐 파운드당 단가가 점점 높아지거나 아니면 매출량도 뭐 급격히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누가 공장을 짓는다는데 주주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훨씬 좋아하겠죠. 그런데 어떤 그 캐펙스 투자가 아닌 그 오펙스 투자로 뭔가 신주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뭐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곧 올 수도 있겠다. 아마 다니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어떤 산업전이나 이런 시큐리티의 아이디어 회의 뭐 혹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여론 컨퍼런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 그냥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어제 뭐 조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변동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싫어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적절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기분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건승을 기원하고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